안녕하세요. 2025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떨지 새로운 전망이 나왔는데요. 이게 그냥 숫자만 툭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.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경제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힘하고 또 반대로 계속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는 힘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제일 중요한 숫자부터 보시죠.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0.8%로 봤다가 이걸 1.0%로 살짝 올렸습니다. 숫자만 보면 괜찮네?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과연 이게 그냥 좋은 소식이네? 하고 넘어갈 일일까요?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.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. 사실 이 1.0%라는 숫자는요,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물이에요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영차 힘을 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발목을 꽉 잡고 놔주질 않는 거죠. 자, 그럼 이 1.0%라는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, 그리고 왜 이걸 그냥 상향이 아니라 신중한 상향이라고 부르는지부터 한번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. 경제를 좋게 보는 쪽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살아나는 소비, 또 하나는 여전히 잘 버텨주는 반도체 수출입니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건설이나 설비 투자는 이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. 말 그대로 몇몇 잘하는 과목이 다른 낙제 과목들을 겨우겨우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긍정적인 쪽, 그러니까 경제를 위로 끌어당기는 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. 이번 전망치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,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. 정부가 이걸 풀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살리고 실제 지갑도 열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는 거죠. 아니,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고요? 분석에 따르면 이 소비 쿠폰이 내년 GDP 성장률을 최대 0.17%포인트나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.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1.0%잖아요. 그중에서 거의 0.2% 가까이를 이 쿠폰 하나가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. 여기서 잠깐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을 알면 이게 왜 효과적인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추가로 돈이 생겼을 때 저축 안 하고 얼마나 쓰느냐 하는 비율이에요. 당연히 이 비율이 높을수록 돈을 풀었을 때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크겠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다른 나라 사례랑 비교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.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냥 현금을 줘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안 쓰고 저축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. 근데 한국이나 대만, 홍콩처럼 언제까지 어디서 쓰세요 하고 딱 정해진 쿠폰을 주면 이게 묵혀둘 수가 없으니까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. 효과가 훨씬 즉각적이라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무거운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. 아까 말했던 그 줄다리기, 경제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 힘에 대해서 말이죠. 네, 정부가 소비 쿠폰으로 어떻게든 소비를 살리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이걸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힘이 반대쪽에서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마이너스 7.9%. 이게 뭐냐면요. 내년 건설 투자 전망치예요. 와, 이건 그냥 좀 안 좋다 수준이 아니죠. 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말 그대로 이 건설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라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닷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도 힘이 빠질 거라는 전망입니다. 올해 6.8% 성장했다가 내년엔 3.5%,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. 아니, 수출은 왜 갑자기 일어나고요?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외부 요인이 꼽힙니다. 전 세계 무역 환경 자체가 불안정해지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1.0%라는 숫자가 나온 걸까요?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보세요. 민간 소비가 1.3%, 수출이 3.5%만큼 플러스를 만들어내요. 근데 저기 건설 투자 좀 보세요. 혼자서 무려 마이너스 7.9%를 기록하면서 앞에서 번 걸 다 까먹고 있는 형국입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.
최종 전망치 1.0%는요,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억지로 살려낸 소비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건설 경기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춘 그런 숫자라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살얼음판 같은 균형을 한순간에 깨버릴 수 있는 변수들,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물론 이 1.0%라는 전망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죠.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대박이 난다? 그럼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?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고요. 하지만 반대로 미국이랑 중국이 또 무역 문제로 심하게 싸우기 시작하거나 지금도 안 좋은 건설 경기가 아예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버리면 그럼 1.0%는커녕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한쪽에서는 소비가 경제를 위로 끌어올리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설이 경제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과연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어떤 힘이 이기게 될까요? 2025년 한국 경제의 운명은 바로 그 싸움의 결과에 달려 있을 겁니다.